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0만 4,43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975명, 완치 6만 2,138명으로 집계되어 4.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47일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7월에만 4만여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진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 당국은 언제 증가세가 정점에 도달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카르타 도심 빌딩에 잇따라 코로나19 집단 감염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라 교민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에스제베데와 스나얀 지역의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하며 교민분들께 공공장소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 및 보건수칙 준수에 더욱 유의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건물 내 확진자가 발생해도 해당 층과 사무실만 방역하고 전체 건물은 지속 운영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에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무실 내 창문을 개방하여 주기적으로 환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북부 지역의 마나도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인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당 일가족은 병원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조코이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신뢰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매우 신뢰한다는 평가는 큰 폭으로 떨어져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부 장관에 대한 신뢰도는 12%의 큰 하락세를 보여 인도네시아인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소비자가 지출에 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컴퍼니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상업시설을 찾는 이유를 신선 식료품 구입이라고 답해 코로나 사태 이전 식사와 영화 감상 등을 제치고 외출 사유 1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품의 구입을 우선시하고 오락 및 레저는 뒷전이 되고 있다며 외출 사유가 달라졌음을 보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국방부 장관의 유로파이터 중고전투기 구매 계획과 관련하여 국회가 승인한 사업은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오스트리아 언론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유로파이터 중고전투기 15대에 대한 입찰 사안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확답을 피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국방 분야를 다루는 제1분과 위원회의 하사누딘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입찰 서한 관련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중고전투기 구입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중고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고전투기를 구매하면 부품 조달 및 유지 보수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국회가 승인한 전투기 조달 계획은 러시아 전투기 구매와 한국과 협력하고 있는 KF-X 공동 개발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의원은 육군 소장 출신의 삼선 의원으로 조코이 대통령과 같은 정당의 소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의 설문 결과 63%가 12월 9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방선거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설문 결과를 보면 12월 지방선거 강행 시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방선거는 올해 9월 23일로 예정되었던 것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차례 연기한 것이라 또 한 번 연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듯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선거 준비를 시작했고 8월 13일에 선거인 명부가 정리될 것이라며 12월에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연기 의견이 많은 만큼 방역과 보건지침 준수를 철저히 하고 투표소에 나와도 안전하다는 점을 널리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선거는 9명의 주지사와 37명의 시장, 그리고 224명의 군수를 뽑는 선거로서 전국 270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역대 최고 규모의 지방선거입니다. 선거 유권자가 1억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소셜미디어에 군복이 잔뜩 걸린 영상이 중국군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됐다는 내용과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무력 충돌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군복은 중국군이 아닌 한국군의 군복이었고, 이에 따라 현지 경찰과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특히 현지 경찰 측은 시민들을 안심시키고자 초동 수사 결과와 해당 군복이 한국군의 군복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발표하였고, 문제의 영상을 제작 및 유포자를 계속 수사 중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를 할 경우에는 최대 4년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 측에서도 해당 군복이 10년 전 교체한 구형 일반 사병용 전투복이며 인도네시아로 넘어온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거래할 경우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영상 속 군복과 같이 현재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와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60억 원 상당의 규모로 코로나19 대응 의료 지원과 보건인력 역량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카르타 소재 코로나19 대응 지정병원과 인도네시아 재난방재청에 대한 긴급의료 및 방역장비 지원, 인기 지역사회 방역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자카르타 코로나19 지정병원 3곳에 워크스루 진료소를 설치하고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 분석 장비를 지원해 코로나 검사 능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코이카는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세계보건기구 및 인도네시아 적십자사와의 공조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국제적인 감염병 대응 공조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 정혜진 소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계속된 협력은 코로나19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추진될 포괄적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전수하고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현지에서 상표나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할 경우와 이미 지적재산권에 대한 피해와 침해가 있을 경우에도 비용과 절차를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현지 국가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보호와 관련하여 수시로 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지적재산권은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기업의 소유에 한하며 실질적인 비용도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의 신청은 코트라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코트라 자카르타 IP데스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이미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845건의 위조 상품을 적발하였으며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 상위 업체들과 MOU를 체결하여 온라인 위조 상품 대응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 스스로 늘어나는 온라인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에서 불과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반텐 지역 숲에 사는 바두이족은 문명을 거부한 채 전기도 없는 자연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 순다족의 후손으로 14세기 무렵 무슬림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 토속신을 믿으며 10,000여 명이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문명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문명과 동떨어진 경험을 누리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두이족의 대표 사이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서 자신들의 규율과 문화가 훼손되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자연보호와 마을의 청결 유지도 어렵게 됐다며 조코이 대통령에게 마을을 관광지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관계자는 바두이족을 찾아가 마을 대표들과 전통 존중 관광 및 관광객 방문 제한에 합의하여 600년 넘게 이어온 전통과 자연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는 관광객을 위해 안내소와 등록시설을 짓고 앱을 이용하여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